오늘 했던 뉴스 윤태곤 실장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갑자기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최경환 의원 이 두 사람이 지금 전국 수습책을 주도한다는 얘기가 뭐 특정 언론하고 국회에서 나오고 있네요. 네,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김기춘 전 실장이 상황 장악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. 이래서 되겠냐 이야기를 했어요. 예. 그럼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? 지금 우리 박 대통령이 뭘 하고 계신지 누구를 만나는지 깜깜이지 않습니까? 사실 거의 공개적 행사가 없죠. 예, 오늘도 외국 대사들 신임장 제정한 게 있었고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보면은 반공식 일정이죠. 비공개로 이제 새누리당 그 원로급 인사들 한번 간담회를 했고 시민사회 인사들 원로 인사들 간담회 2번 한 거 외에는 그렇죠. 뭐가 없어요. 그 두 번의 간담회를 김기춘 실장이 제안했다. 이게 뭐 조선일보 그리고 이게 뭐 조정을 했다. 조선일보 이렇게. 보도였는데. 그렇죠. 그럼 왜 김기춘 실장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런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지금 청와대 비서실의 공적인 정무 기능이 여전히 마비 상태입니다. 예. 비서실장도 없고 정무수석도 없고 뭐 민정수석은 이제 엊그제 들어갔는데 뭐 상징적인 게 지금 내일 모레 국회 운영위 이 회의가 있는데 청와대에서 누가 나와야 되는데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을 해가지고 나옵니다. 외교안보 수석이? 그러니까 이게 서열이 원래 비서실장 다음이 이제 안보실장은 별도니까 제외하고요. 정책조정수석, 정무수석, 민정수석, 그다음 외교안보수석인데 그 위에 뭐 민정수석은 정식 임명장도 안 받았고 엊그제 들어오신 분이고 위가 다 없으니까 외교안보수석이 실장 대행이다. 그렇죠. 이분이 지금 건강도 안 좋거든요, 실은. 그렇다면은 실제로 청와대는 여전히 뭐 공백 상태나 다름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게다가 문고리 3인방도 없고. 그렇죠. 그럼 이제 누가 뭔가는 하지 않겠냐. 뭐 간담회 같은 걸 누가 조정을 했을 거냐라고 보면은 이 앞뒤 정황상 김기춘 전 실장, 김기춘 전 실장 같은 분은 뭐 어둠의 비선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찌됐건 이런 공적인 위치의 전직 인사들 중에 대통령이 제일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기억하실 텐데 이제 허태열 전 비서실장 부임으로 오고 김기춘 전 실장이 오면서부터 총리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검찰 인맥들이 쫙 채워졌지 않습니까? 맞아요. 그 인맥들의 대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최재경 민정수석이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이 김기춘 전 실장이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좁혀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김기춘 실장이 취임한 이후에 사실 대통령이 거의 국정 장악을 김기춘 전 실장을 통해서 한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이게 제가 알고는 여권에서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. 조선일보 보도의 근거는. 그리고 두 번째 최경환 의원. 왜 최경환 의원이냐. 그럼 이게 정책 라인도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?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있고 그리고 강석훈 경제수석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최경환 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의원이 있는데 이 세 명이 아주 가까운 사이고 3명 중에 최경환 의원이 제일 선배입니다.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이른바 위스콘신 학맥이라고 위스콘신대 경제학과 박사 선후배 사이거든요. 그리고 또 최경환 의원은 뭐 아시다시피 지역구가 TK고 지난 총선 때 진박 감별사 역할을 했었고 이른바 친박 의원들도 지금 뿔뿔이 흩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최경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모아지는 거죠. 그래서 국회에서 또 여권에서 언론에서 그런 거론을 하는데 아직 뭐 정말 그런지에 대한 확인까지는 없는 상태긴 합니다만. 근데 그 두 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두 분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기도 해요. 근데 이제 대통령이 아무하고 안 만나는 것보다야 뭐 많은 사람하고 만나는 거는 좋은 일이긴 하죠. 하지만 실제로 뭐 야당 의원의 이런 문제 제기처럼 두 사람이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적절한 인물이냐? 아니 그러니까요. 두 사람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한 게 기존의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그런데 이제는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사실은 말입니다. 새누리당의 비박계 지도부 이런 사람들도 좀 불러서 얘기 듣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옛날 인맥에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? 어쨌든 김기춘, 최경환 두 사람이 만약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? 김기춘 전 실장은 제가 아까 쭉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분이고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의 후견인이나 다름없었던 인물이거든요. 그리고 또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2014년에 이제 1차 정윤회 문건 파동이 나왔을 때
조홍천 당시 비서관, 박관천 행정관의 이 문건에 대해 가지고 이걸 이제 국기문란으로 해가지고 그 상황을 이렇게 몰아간. 그렇죠. 그때 이제 김영환 수석이 있었는데 김영환 수석을 빼놓고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이렇게 같이 처리한 사람이 바로 김기춘 실장이거든요.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을 승진시킨 거고. 그렇죠. 네. 그러면 김 전 실장이 상황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뭐 진실을 밝힌다든지 뭐 바깥하고 소통이라기보다는 뭔가 수습. 네. 또 뭐 검찰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상당한 합리적 의심일 수 있다는 거죠. 지금 사태가 여기까지 오니까 그 정윤의 문건 파동 때라도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최순실을 그때부터라도 끄집어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그때 똑바로 했으면 되는데 그때 문제 제기한 사람들을 뭐 다 잘라내고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니까 더 파워가 커졌던 거죠. 그분들이. 정윤의 문건 파동을 덮은 장본인이 김기춘 전 실장이라고 볼 수 있다. 네. 그런 면에서 부적절하다. 예. 예. 최경환 의원도 마찬가지로 아까 예, 최경환 의원 또 그런 안정범 뭐 부분 이런, 외에 뭐 지금 창조 경제의 상당 부분이 뭐 문화파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은택시 이렇게 대해서 전횡이 되고 있는데 네. 창조 경제에 이게 뭐 처음 이걸 판을 깐 사람이 바로 최경환 의원인 거죠. 그렇죠. 그런 부분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네. 이정현 대표하고 마찬가지로 예. 그런 분들이 이제 상황을 장악한다라고 하면은 청와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아주 다른 식으로 내부에서는 그러네요.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기존 방식대로 버틸 수 있겠느냐 이거죠. 그렇죠.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말이에요. 예.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.